자, 라이트 마지막 단원입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열. 수열이 뭘까요? 수열.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센스가 넘치지 못해요. 그래서 멋지게 네이밍을 못합니다. 수를 나열했다. 그래서 수열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뭐 1, 4, 9, 5,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나열하면 수열이에요. 근데 1, 4, 9, 5, 마이너스 100 저 약간 근본 없는 숫자는 뭔가. 근데 나열하면은 사실 수열이긴 하거든. 근데 규칙이 없으면 우리가 그게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수를 나열하기만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수열은 다 규칙성 있게 수를 나열할 것이다.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뭐냐면요, 수열은 수열인데 어떤 수열이냐면 등차한 수열입니다. 등이 뭐냐면 같을 등자예요. 차는 뭐죠? 뺀 거. 그래서 뺀 게 같아야 된다. 등비 수열은 뭐가 같아야 되는 거냐면 비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숫자가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3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빼보세요. 4 빼기 1 얼마 나옵니까? 3이요. 다시 한번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보세요. 7 빼기 4 얼마 나옵니까? 3이요. 다시 한번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보세요. 10 빼기 7 얼마 나옵니까? 3이요.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갖다 뺐을 때 계속 3이 나오니까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을 때 일정한 값이 차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1에서부터 뒤로 넘어갈 때 얼마를 더하고? 3을 더하고, 4에서 7로 넘어갈 때도 얼마를 더하고? 3을 더하고, 7에서 10으로 넘어갈 때도 얼마를 더하고? 3을 더하고, 계속해서 얼마를 더한다? 3을 더한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첫째 항은 이제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수열을 이루는 숫자들. 수열을 일반적으로 AN이라고 이름 붙일 건데, 여기는 요 1이 뭐냐면은 첫 번째 항이에요. 제일 첫 번째 있는 항. 그럼 얘는 4는 몇 번째 항? 둘째 항. 그 다음에 13은 몇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오케이?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래 첨자 이용해서 AO가 얼마다? 13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안 써있긴 한데 여섯 번째 항은 얼마일까? 16이 되겠죠. 왜냐면 계속해서 얼마를 더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3을 더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얼마 더하고 있냐면 3을 계속 더하고 있잖아. 더하는 일정한 숫자를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공차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더하기 n-1 곱하기 D입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쭉쭉쭉 갈 거야. 가다 보면 n번째 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A1은 뭐냐면 초항이니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A2는 A에다가 뭘 더하는 거냐면 D를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또 뭘 더하는 거냐면 D를 더하는 거니까 얘는 A 더하기 2D가 되겠죠. 얘는 A 더하기 3D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상을 해봐. 다섯 번째 항은 A에다가 뭘 더하겠니? 4D. 열 번째 항은 A에다가 뭘 더할 거냐면 9D. 하나 덜 더하겠죠. 그래서 일반항 A에는 A에다가 공차 D를 몇 번 더하는 거냐면 n-1번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일반항은 뭐냐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예에서 살펴보시면 초항은 1이고 공차는 3인 거잖아. 그래서 A가 1, 2고 D가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일반항 AN은 1 더하기 n-1 곱하기 3이다. A 더하기 n-1 곱하기 D.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하면 3n-3에다가 다시 1을 더하는 거니까 일반항 AN이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3n-2가 되거든. 여기다가 6을 집어넣어봐요. A6은 36에 18에서 2를 갖다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16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항의 장점은 n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 수열의 모든 항들을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안 물어봤지만 내가 물어볼 건데 100번째 항이 뭐냐고 물어보면 막 처음에 1, 4, 7, 10, 13, 16, 19 이렇게 가려면 너무 힘들죠. 맞습니까?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100은 n에다 100을 갖다 집어넣으면 300에서 2를 갖다 빼니까 298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다시 돌려봐야겠어요. 소리가 내 소리만 나는지 다른 소리로 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이라고요. 다급하게 말하는 거 느꼈어요?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째 항이 5, 공차가 마이너스 5분의 3. 이거 뭐 말하는지 알겠지? 얘가 A고 얘가 D야. 그래서 일반항 AN은 아까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면 A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D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5분의 3n 더하기 5하고 5분의 3을 갖다 더하면 5분의 28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5분의 3n 더하기 5분의 28이다. 거기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AK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뭘 찾아야 되냐? AK를 찾아야 된다. AK가 뭔데? N 대신에 K를 갖다 집어넣은 거야.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K 더하기 5분의 28이고 얘가 0보다 작다. 한쪽으로 넘겨. 5분의 3K가 5분의 28보다 커. 양변에 5를 갖다 곱해. 3K가 28보다 커. 3으로 나눠. K가 3분의 28보다 크다. 그런데 3분의 28보다 큰 실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걸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3분의 28 계산하면 얼마죠? 9점 얼마죠? 맞습니까? 9점 얼마. 그래서 자연수 중에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10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1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번입니다. 자, 1, 2, 3가 세 개의 숫자가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뭘 이룬다고요? 등차수를 이룬다 했죠. 맞습니까? 등차수열은 뭐였어? 차가 같은 거였잖아. 차가 같다는 거는 저기 저 a제곱 더하기 4에서 앞에 있는 2a-4를 갖다 뺀 값과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6a 더하기 4에서 가운데 있는 a제곱 더하기 4를 갖다 뺀 값이 같으면 등차수열이라고. 자, 그럼 전개시켜보자.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은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a 4는 날라갔죠. 한쪽으로 또 넘겨 2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8은 제로다. 2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0이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인 거니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2번 문제에 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2번이었고요. 3번으로 가봅시다. 아니, 3번이 아니라 다음으로 가봅시다. 등차수열의 합. 자, AN이 뭐라고? 등차수열이잖아. SN은 뭐냐면 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하고 쭉쭉쭉 가다가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뭐가 되는지를 공식화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SN입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초항이 A고 공차가 D일 때 SN은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2분의 n의 2a 더하기 n-1 곱하기 d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냥 막 외우라고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뭐냐면 여러분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55. 이거 초딩 때 좀 했었지. 가우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4살 땐가 5살 땐가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몇 살이야 지금? 17세인데 곧 18세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서야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더하면 1하고 12, 2하고 9가 11이 되는 쌍이 5개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1, 2, 3 하고 쭉쭉쭉 가다가 55까지 더하면 얼마일까? 배렸네. 짝꿍이 안 되거든. 짝꿍이 되긴 하는데 이게 개수가 홀수잖아. 그게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약간 개선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s인데 s가 1부터 55까지 더한 거라고 하면 s를 다시 한번 써요. 55, 54, 53, 52 쭈르륵 가다가 1까지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56, 56, 56, 56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지금 더하면 S의 2배가 56이 55번 되는 거니까 양변 2로 나누면 28과 55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S가 28과 55의 곱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등차수열의 확보하는 공식에다 사실은 응용을 한 거예요. 자, SN은 위에다 설명을 한 것처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쭉쭉 가다가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라 했었잖아. 근데 지금 AN이 등차수열일 때 일반항 AN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초항과 공차가 각각 D, A하고 D라면 A 더하기 n-1 곱하기 D잖아요. 그래서 SN은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 하고 쭉쭉쭉 가다가 n번째 항이 A 더하기 n-1 곱하기 D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SN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끝에 거부터 그래서 A 더하기 n-1 곱하기 D A 더하기 n-2 곱하기 D 하고 쭉쭉쭉 가다가 맨 끝에가 뭐가 될 거냐면 A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 갖다가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2A 더하기 n-1 곱하기 D가 나와요. 여기도 2A 더하기 n-1 곱하기 D가 나오고 여기도 2A 더하기 n-1 곱하기 D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끼리 갖다가 더하면 SN이 몇 개야? 2개죠. 그리고 아까 더해서 나오는 그 일정한 2a 플러스 n-1 곱하기 d라고 하는 값이 몇 번 있다? n번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2로 나눠주면 sn이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sn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매번 이 스텝을 밟아서 공식을 찾아내는 건 아니고 공식을 외우고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도 보면 등차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짠짠 하면 S20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SN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S20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n에 20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A하고 D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A랑 D를 저기 있는 S5하고 S10을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히려 앞에 있는 거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S5는 2분의 5 곱하기 2A 플러스 4D S10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9D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2A 아니다
5 곱하기 a 더하기 2d가 45니까 a 더하기 2d가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5 곱하기 2a 더하기 9d가 140이니까 양변 5로 나누면 2a 더하기 9d가 28이 되는 거고. 그래서 a하고 d의 값을 구하기 위해 요거의 2배 2a 더하기 4d가 18. 위에서 아래 걸 빼면 5d가 10이고 d가 2고 a가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5고 d가 2니까 그 결과를 지금 S20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2분의 n의 2a 10 플러스 n-1 19 곱하기 공차 2를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대수에서요 3단원으로 넘어가면 분명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되게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것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 파트가 있다. 그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4번으로 갑니다. 자, 첫째 항이 19,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AN에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근데 봐봐, AN이 있는데 첫째 항이 19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계속해서 얼마씩 더한다? 마이너스 3씩 더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9 다음에는 16, 13, 10, 7,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SN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항부터 누적해서 하나씩 더해가는 건데 SK가 최대가 되는 K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양수들을 더하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5를 더하는 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만 더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더해야 된다.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5부터는 더해 나가면 더 작아질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SK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7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난 뒤에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그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부르고 수열의 일반항이 AN인데 AN과 SN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여러분, 그 S3은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면 세 번째까지 더하는 거죠. S5면 A1, A2, A3, A4, A5까지 더하겠지. 그러면은 S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A1, A2, A3 하고 쭉쭉쭉 가다가 앞에 n-1번째 항도 있고 n번째 항도 있어가지고 A1부터 AN까지 갔다가 쭉 더한 걸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의 n-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1번째 항까지 합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A1, A2, A3 하고 쭉쭉쭉 가다가 n-1번째까지만 더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갖다가 뺀다면 좌변은 Sn 빼기 Sn-1이 되고 우변은 위에서 아래로 다 갖다 날아가잖아. 그래서 뭐만 남냐면 일반항 AN이 남는 겁니다. SN에서 Sn-를 갖다 빼면 일반항 AN이 된다. 언제? n이 2 이상일 때. 이유가 뭐냐면 AN도 그렇고 SN도 그렇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첫 번째 항까지 합, 두 번째 항까지 합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AN이라고 하는 수열에 3.5번째 항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다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문제가 돼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제가 뭐가 나오냐면 S0가 나오잖아. 0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만 sn에서 sn-1을 갖다 뺐을 때 일반항 an이 된다는 걸 쓸 수 있고,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은 s1으로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s1이냐면요, s1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a1은 s1으로 따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마이너스 3n 제곱 더하기 2n이다. ak가 마이너스 25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그거야. an은 sn에서 sn-1을 갖다 빼는 거다. sn은 마이너스 3n 제곱 더하기 2n이고, 그 다음에 sn-1은 n 대신에 n-1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n-1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n-1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를 다 전개시켜서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6n 더하기 5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일반항 an이 마이너스 6n 더하기 5다. 단 n이 얼마 이상일 때만? 2 이상일 때만. sn에서 sn-을 갖다 빼서 만들어준 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an이 저렇고 an이 마이너스 6n 더하기 5이고 ak가 마이너스 25다. ak는 마이너스 6k 더하기 5가 마이너스 25다. 한쪽으로 넘기면 6k가 30이고 k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sn이 마이너스 3n 제곱 더하기 2n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5가 된다라고 하는 걸 거꾸로 예측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의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게 5번에 대한 이야기였고, 6번. 자, sn이 2n 제곱 더하기 2n-4일 때 sn이 주어져 있을 때 a5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a5는 s5에서 s4를 빼라. 왜냐면 일반항 an은 sn에서 sn-1을 갖다가 빼서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s5는 n 대신에 5 집어넣어 보시면 50 더하기 10 마이너스 4 빼기 S4는 32 더하기 8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는 56 그다음에 빼기 36 해서 다섯 번째 항이 20이 되는 걸 하나 알았고, A1을 계산할 때 저기 있는 저 식에다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n이 2 이상일 때만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A1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S1으로 계산하라고. n 대신에 1만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2 마이너스 4니까 0이다. 답은 2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6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냐? 등 비수열이에요. 그래서 그 B가 같은 건데, B가 같은 수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1, 3, 9, 27, 81, 243, 점점점. 그래서 B가 같다는 건 앞에 거분의 뒤에 거 1분의 3. 다시 한번 앞에 거분의 뒤에 거 3분의 9. 그 다음에 앞에 거분의 뒤에 거 9분의 27. 다 얼마다? 3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B가 일정한데 그 B가 결국에는 어떻게도 해석이 되는 거냐면 등차 수열했던 것처럼 뒤로 넘어갈 때 계속해서 얼마를 갖다 곱한다? 3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A가 1이고 공B가 3이고 그래서 일반항 AN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1 곱하기 3의 n-1승이 됩니다.
밑에 보면은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했거든. 아까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지? 아까는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였으니까 약간 연립방정식 1차식의 형태였었고, 지금은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런 지수의 형태가 나옵니다. A 곱하기 R의 n-1승이고요. AN이 그래서 1 곱하기 3의 n-1승이면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냥 3의 n-1승인 건데, 지금 여기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81이라고 하는 수열은 그 항은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몇 번째 항이에요? 5번째 항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일반항에다가 n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3의 4제곱 81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일반항 AN이 A 곱하기 R의 n-1승인 걸 알고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랑 얘가 순서대로 뭘 이루게? 등비수열 이루게. 등비수열 이룬다는 거는 뭐가 같아야 되는 거냐면 B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B라는 건 앞에 거분의 뒤에 거.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 한 번 더 A 더하기 2분의 A. 두 개가 같다. 크로스해서 갖다 곱하면 A 더하기 2의 제곱은 A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기면 2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4가 제로, 2로 나누면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가 제로. 뭐 인수분해해서 결론 내려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걸 만족시키는 모든 A 값들의 합은 하나가 A1, A2라고 했을 때 A1과 A2 두 개를 갖다가 더한 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거기 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의 등비수열을 이룬다.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세실근 원래는 뭐라고 놔야 되는 거냐면, 쓰지 마세요.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둬야 됩니다. 그럼 미지수가 몇 개죠? 3개죠. 근데 얘네가 뭘 이룬다고 했냐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지 말고 근을 하나는 A, 하나는 AR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상태인 거지. 그래서 AR 제곱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에 어차피 여기는 요 P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시면 A랑 AR이랑 AR 제곱을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27이죠. 얘가 A 세제곱 그 다음에 R 세제곱이니까 AR의 다시 전체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 되려면 AR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R이 마이너스 3이면 사실은 여기는 요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이 뭐죠, 여러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9p 마이너스 36 더하기 27 이퀄 0.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p가 얼마가 되는 거냐? 4가 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요 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등비수열이 확보하는 공식은 이렇게 생깁니다.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또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자꾸 우기기만 하면은 좀 곤란하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자,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a 곱하기 r의 n-1승인 거고
Sn은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하는 거니까 A, AR 제곱 하고 쭉쭉쭉 가다가 n번째 항인 A 곱하기 R의 n-1승까지 더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양변에 R을 갖다 곱해서 R 곱하기 SN을 만들어낸다면 A에도 R이 곱해지고요, AR에도 R이 곱해집니다. 한 칸씩 옆으로 밀리겠죠. 그래서 여기 A 곱하기 R의 n-1승과 어디까지 남아있을 거냐면 A 곱하기 R의 n승까지 남아있겠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 걸 갖다가 빼면 1-R 곱하기 SN이고 날라간다. 그래서 A에서 A 곱하기 R의 n승을 뺀다. A로 묶어주면 A 곱하기 1-R의 n승이다. 얘랑 같다. 양변을 1-R로 나눠주면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다. 또는 분모 분자에다가 -1을 갖다 곱해주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1이다. 그래서 얘랑 같은 식인데 어떤 걸 써야 되냐는, 보통 분모가 양수가 나오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R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SN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1이야. S2가 있고 S4가 있어. S2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제곱 -1, S4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4제곱 -1인데, 자, 우선은 얘는 8이고요. 그 다음에 R-1분의 A 곱하기 R의 4제곱 -1이 R의 제곱 -1과 R의 제곱 더하기 1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 있는 요 R-1분의 A 곱하기 R제곱 -1의 값이 얼마냐면 8이잖아요. 걔가 8이면 이 뒤쪽에 붙어있는 R제곱 더하기 1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이 되는 거죠. 곱해서 80인 거니까. 그래서 R제곱 더하기 1이 10이니까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거냐면 R의 제곱이 9인 것까지는 알지만 공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3인지 -3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S6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6승 -1이고, 얘는 R-1분의 A 곱하기 R제곱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을 갖다 빼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R-1분의 A 곱하기 R제곱 -1 R의 4제곱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여기는 요 R-1분의 A 곱하기 R제곱 -1의 값은 8이고, 그 다음에 R제곱이 9니까 얘는 81, R제곱은 8 더하기 1 갖다가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 시행해서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을 오려낸다. 이만큼 버리겠다는 거죠. 전체 면적이 얼마를 버린 거야? 4분의 1을 버리고 4분의 3이 남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회 시행해서 남은 저 검정색 3개 정삼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기 안쪽에 정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래에서도 버릴 거고요, 여기서도 버리겠죠. 그러면 4분의 1이 날아가고 얼만큼이 남는 거냐면 4분의 3이 남는 거잖아. 항상 한 번 시행을 할 때마다 전체 넓이의 4분의 3이 남는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루트 3이 되고, 원래 루트 3에서 넓이가 4분의 3이 남는 걸 몇 번 했다? 20번 했다. 그래서 20번의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20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합의 기호라고 하는 걸 새롭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이에요. 수열의 합에는 뭐가 있었냐면 SN이 있었잖아. SN이 뭐였냐면 A1, A2, A3 하고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더하고 싶은 거였냐면 n번째까지 더하고 싶은 거였잖아. 근데 살다 보면 그 수열의 항들을 더하는 게 꼭 첫 번째부터 더하는 게 아니라 5번째, 6번째 하다가 30번째까지 더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첫 번째부터의 합으로 생각하는 SN의 관점에서는 S30에서 S4를 빼야 돼요. 첫 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야 됩니다. 근데 얘를 새로운 기호를 이용하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그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호고, 얘는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시그마 K는 5부터 30까지 AK라고 표현할 건데, 아래쪽이 시작점이고 위에가 끝점이고 이게 갖다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AK잖아요. 시그마 K는 5부터니까 K에다 5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5를 집어넣으면 A5가, 6을 집어넣으면 A6이, 맨 마지막에 30을 집어넣으면 A30이 나올 거고, 거기 A5, A6 하고 쭉쭉쭉 가다가 A30까지를 다 뭐 하도록 하겠다? 더하도록 하겠다. 수열의 합, 시그마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는 건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오케이? 그게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1번을 한번 보세요. 얘가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EK-1 AEK인데 저기 있는 저 괄호에 있는 식의 K에다가 1부터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K에다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제일 먼저 A1, A2. 맞아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A3, A4.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A5, A6. 하고 쭉쭉쭉 가다가 n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a의 2n-1 더하기 a2n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결국 첫 번째부터 2n번째 항까지를 더했을 때 2n제곱 마이너스 3n이 되는 거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로 표현한다면 S2n이에요. 첫 번째부터 2n번째까지니까.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니까 A1, A2 하고 쭉쭉쭉 가다가 A10까지 더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S10이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S2n이 2n제곱 마이너스 3n입니다. S10을 구하려면 n 대신에 5를 집어넣으세요. S10은 2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5 계산하시면 35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게 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KAK.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KAK 플러스 1.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란 대로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니까 여기다 K에다 집어넣게 되면 1 곱하기 A1,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 하고 쭉쭉쭉 가다가 100 곱하기 A100까지가 300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KAK 플러스 1이니까 1을 갖다 집어넣으면 1 곱하기 A2가 나와요.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3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99를 갖다 집어넣으면 99 곱하기 A 100. 얘는 200. 그래서 위에서 아래 있는 식을 갖다 뺄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빼는 건 아니고요. 계산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K니까 1부터 집어넣으면 A1, A2, A3 하고 쭉쭉쭉 가다가 A100까지 더하는 걸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가지고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걸 갖다 빼면 A1은 그대로 2A2에서 A2를 3A3에서 2A3를 하고 쭉쭉쭉 가다가 A100까지 가겠군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100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2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하나만 하고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삼각함수에 비해서는 사뭇 정상적으로 들리죠. 자, 마지막 시그마의 성질. 덧셈 뺄셈 쪼갤 수 있고요. 상수 바깥쪽으로 빠져도 되고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C면 얘는 K가 1일 때도 C고 2일 때도 C고 N일 때도 C니까 그냥 C가 N번 있는 C 곱하기 N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풀어내는 문제가 튀어나오게 될 건데 이런 거예요. AK-BK 전체 제곱인데 시그마는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덧셈이나 뺄셈 아까 쪼개고 상수를 바깥쪽으로 끄집어내는 건 가능하지만 제곱 곱하기나 나누기는 대응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전개하면 AK 제곱 마이너스 2AK BK 그 다음에 더하기 BK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K 제곱 더하기 BK 제곱은 한쪽으로 묶어서 넘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 더하기 BK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BK인데 2가 바깥쪽으로 빠지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얼마냐면 얘가 7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 더하기 BK 제곱에서 14를 갖다 뺀 게 10이니까 반대로 넘겨 주시면 계산된 결과가 24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시그마에서는 연산을 하되 덧셈 뺄셈은 쪼갤 수 있고 상수는 자꾸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3번의 이야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갔어.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이런 걸 구하라고 했는데 나누기도 대응 방안이 없으니까 우선은 쪼갭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의 K승분의 6의 K승은 3의 K승이고 빼기 2의 K승분의 4의 K승은 2의 K승이고 각각을 또 쪼개요. K는 1부터 5까지 3의 K승 K는 1부터 5까지 2의 K승 그러면은 얘는 초항이 3이고 공비도 3이고 항의계수 5개인 등비수열해야. 그 다음에 얘는 초항이 2 공비도 2인 항의계수 5개짜리 등비수열해야. 이거는 그 3의 K승과 2의 K승이라고 하는 지수의 형태가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을 한 후 계산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